윤집골중의 정신과 신체화된 마음의 서사동양적 심성론의 심층 탐구. 1. 핵심의 요약은 유교 도통의 정수인 윤집골중의 철학과 19세기 소설 천군실록에 나타난 신체화된 마음 인바디드 서사적 결합을 분석합니다. 윤집골중이 제시하는 치우침 없는 마음의 중심 잡기는 고전 소설을 통해 단순한 추상을 넘어 구체적인 신체적 기기심장화, 물질적 작용으로 형상화됩니다. 주요 분석 통찰. 도심의 실현. 윤집골중은 인심의 위태로움과 도심의 미묘함을 살피어 정밀하고 한결같은 태도로 천리의 공을 실천하는 수양의 핵심 원리입니다. 마음의 물질성. 천군실록은 마음을 상제가 하사한 살아있는 물질로 규정하며, 이는 19세기 물질적 사회회로의 변화 속에서 마음이 신체적 토대와 분리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생리관료적 신체관. 마음. 천군이 거처하는 격현을 중심으로 청정부슬개, 수곡부위, 진액부방광 등 육부를 관료체계로 구축함으로써 심신의 유기적 통치를 시사합니다. 내외 숙청의 수양. 외부 감각의 유혹인 다섯 도적을 진압하는 전쟁과 흩어진 마음을 회수하는 귀환의 서사를 통해 현대적 자기 절제의 방법론을. 2. 도통의 연원. 윤집골중의 철학적 전개. 연원과 전승 16자의 신법. 윤집골중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다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수하며 완성된 유교의 핵심 신법입니다. 서경 대우모편에 기록된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골중의 16자는 인심의 위태로움과 도심의 미묘함을 경계하여 진실로 그 중심을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문헌적 근거와 주자의 해석. 주자의 공사. 판별주자는 중용장구에서 마음속의 사가 싹트면 천리의 공이 인욕의 살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윤집골중은 정밀하고 한결같은 수양을 통해 도심이 인심을 이끌게 하여 행동에 과불급이 없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고전적 정의. 중용은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근본 상태인 중과 그것이 절도에 부응하는 화를 통해 윤집골중의 실천적 지표를 확립합니다. 조선 군주들의 수양론적 원용. 조선의 왕들은 이를 통치 철학과 개인 수양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태종중이라는 한 글자가 성인이 서로 전수한 마음의 법임을 강조하며 노비변정 등 실제 정무에서의 공정성을 역설했습니다. 중종. 사사로운 뜻이 맹동하는 순간 정밀함과 한결같음이 무너짐을 경계하며 조강을 통해 이를 강론받았습니다. 영조정조 천변만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력의 구별을 밝히고 마음의 의리를 세우는 방도로 윤집골중의 네 글자를 되새겼습니다. 고종. 곽종석은 도심을 인의의 지로, 인심을 성색화리의 사사로움으로 규정하며 폐하께서 생각의 단서에서 공사의 경계를 살펴 인심을 억제할 것을 권. 3. 천군실록 분석. 마음의 물질성과 신체화. 신체화된 마음과 19세기의 물질성. 유치구의 천군실록은 마음을 추상적 관념에 가두지 않고 활물로 명명합니다. 이는 인간이 근골과 비육당, 정열과 진액물, 호흡과 체온불이라는 물질적 육체를 가졌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음이라는 주제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축합니다. 19세기 물질적 사회 환경의 변화는 마음을 신체와 밀착된 생리적 실체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서사적 구성 요소의 정밀 분석. 인물 형상화와 관료 조직. 주인공 천군은 이목구비와 손발을 신하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주요 기관을 육부관료 체계로 조직합니다. 청정부, 쓸개, 수곡부, 위, 수성부, 비장, 도부, 창자, 진액부, 방광, 고부, 삼초를 설정하여 마음이 신체의 물리적 대사와 순환을 직접 주관하는 군주임을 선언합니다. 공간 구조의 생리학적 매핑. 마음의 도읍은 방촌이자 격현입니다. 이곳은 심장을 상징하는 붉은 땅과 심시를 포함하며 천군은 영대에 올라 신체라는 국가 전체를 조감합니다. 이는 마음의 거처를 뇌가 아닌 흉부의 물리적 심장에 배치한 동아시아 신체관의 서사적 구현입니다. 플롯의 논리. 전쟁과 여행. 전쟁. 외부 정벌, 성환소리, 보안보물, 보관이복, 기환기물, 금환사냥이.
다섯도적과 여육여색, 국시술 등의 침입은 감각적 무력에 의한 마음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이를 지라는 원수를 통해 진압하는 과정은 외부 유혹에 대한 단호한 극기를 의미합니다. 여행 내부 방황 천군이 도읍을 떠나 배회하는 방심의 상태는 정신의 흩어짐을 뜻하며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정좌하는 귀환은 평정심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4. 심성수양과 의학의 결합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의학 담화의 수용. 소설은 황제내경의 담화를 수용하여 마음의 문제를 곧 신체의 생리적 조화와 직결시킵니다. 동의보감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질병은 심신의 조화가 깨진 상태이며 수양은 곧 내적 위생의 확립입니다. 오액과 혈맥의 주제. 첨구는 간액, 신액, 비액, 심액 등 오액을 인도하여 백체를 안정시킵니다. 마음이 혼란해지면 정기의 물결이 넘쳐 홍수가 나고 혈맥이 오염되지만 마음이 정화되면 황하수가 맑아지듯 신체의 순환이 정상화됩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감정 상태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수양의 신체적 발현. 수양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화순함과 윤택한 기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체 외면에 드러나는 물리적 광채입니다. 이는 마음의 공부가 내면의 평화를 넘어 빛나는 기색과 건강한 육체라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신체화된 마음의 결론입니다. 5. 현대적 시사점 인심의 위태로움과 경계의 확립. 현대적 갈등과 중용의 회복.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 윤집걸중은 오늘날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사사로움 없는 천리의 공을 세우는 일이 정치와 삶의 근본임을 환기합니다. 19세기 소설 속 무력의 침입자들은 현대의 끝없는 소유욕과 재해석됩니다. 수양의 메커니즘 경의 역할. 소설은 경,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나무에 뿌리경이 없으면 마음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쉽게 엎어집니다. 등불의 기름 수양이 멈추면 마음의 불꽃은 기름 없는 등불처럼 꺼지고 맙니다. 이처럼 경은 마음이라는 살아있는 물질을 유지하는 생명 에너지이자 연료입니다. 결론, 성의관의 잠금과 내외 숙청. 천군실록의 결말에서 천군이 성의관을 증축하고 옥자물쇠로 잠그는 행위는 외부의 감각적 유혹으로부터 내면의 도심을 보존하려는 단호한 경계 획정입니다. 내외를 숙청하고 마음의 안과 밖을 엄격히 구분하여 주재권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곧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되찾아야 할 윤집걸중의 현대적 실천입니다.